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크립토 시장의 폭락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팁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자, 시장에 역시나 존재하고 있는 또 다양한 인사이트들 모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투자에 관한 다양한 철학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뉴욕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면서 글로벌 시장에 관한 흐름들도 함께 파악해 볼 텐데요. 전거래 뉴욕 증시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 이 하락에 관한 이유는 역시나 전쟁 우려감에 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깔리면서 시장 자체를 끌어내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물론 이러한 리스크가 주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소강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나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고요. 달러가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106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역시나 안전자산에 관한 선호 심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했던 게 사실 국제 유가 역시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이 금융시장, 투자시장에서는 전쟁에 관한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 위기로 번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많았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크립토 시장은 또 글로벌 시가총액 속에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 비트코인을 한번 예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골드가 1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골드 시세가 가장 큰 폭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순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실버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올라서는 흐름들 이어져 가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과의 갭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한 단계 아래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9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관한 어느 정도의 위협도 느껴볼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있었던 시장 가격의 변동성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루빨리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어떤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만 1,000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6만 5,600달러 선 회복이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낙폭은 다시 한번 회복된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3,000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도 붉은 빛이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에 관한 어느 정도의 조정세는 계속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알트코인들에 관한 하락세들도 좀 두드러졌던 주말이었는데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시원한 반등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알트코인 중에 톤코인이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트코인 상위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의 변동성들도 여러분들이 주시하시면서 메이저 알트코인이 어떤 알트코인이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다음 불장에 우리가 또 추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61로 탐욕 상태에서는 약간 줄어든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불안감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낙폭들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주는 흐름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리스크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잠시 뒤에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또 2부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은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인사이트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만한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있고, 우리가 또 주말에 있었던 중동발 리스크들을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주제들을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크립토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 급락이 말해주는 글로벌 시장 경고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흐름들을 이제 주말 사이에 지켜보셨던 분들께서는 마음이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헤드라인으로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일단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 기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에 비트코인이 폭락했다라는 소식들을 전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또 한 번 경고 메시지가 가득했었던 주말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도 주말 사이에 뉴스를 좀 실시간으로 많이 확인을 했는데, 주말 사이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감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유들에 관해서는 어찌 보면 상징적인 공격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할 것인가의 여부가 사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스라엘 측과의 통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은 하지 않기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렁했었던 마음들이 조금 다시 한번 가라앉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폭락을 했었던 이유들에 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에서 어찌 보면 유일하게 열려 있었던 시장이 이제 크립토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크립토 시장은 쉬는 시간이 없는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악재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찌 보면은 만약에 주식 시장이 함께 열리는 시간대였더라면은 주식도 같은 흐름들을 이어져 갔을 텐데, 주말이기도 했었고 또 크립토 시장이 유독 이러한 또 악재의 반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누군가는 이 중동발 리스크를 굉장히 단기적인 리스크로 보고, 혹은 어떤 누군가는 이제 장기적인 리스크로 봤었을 텐데, 여기에서 또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다양한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도 있었다라는 게 또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공격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을 극대화하되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일단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에 있는 대사관을 폭격하면서 군 관계자 7명이 부상 또는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보복 공격에 관해서는 인명 피해는 최대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로 했다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격을 하는 거는 우리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상징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정말 공격을 하겠다, 정말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이란의 상징적인 공격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 가장 큰 화두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이러한 리스크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금융시장 역시도 좀 안정성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의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 휴가 중이었는데 백악관에 다시 복귀를 해서 이러한 전쟁 발발에 관한 리스크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어느 정도 긴급 회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우리가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 또 우리 위험자산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아닌 불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그 당시에 또 원자재 시장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이어져 갔었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게 실시간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의 공격이 확인이 되자마자 국제 유가가 또 급등하는 흐름들까지도 같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금융시장 자체에 글로벌 시장 자체에 큰 악재가 됐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게 그간 이제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안전자산 축에 속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내비쳤었고 저 역시도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전쟁이 딱 나고 나서 금융시장을 바라보니까 금값은 올랐고 비트코인은 폭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격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크립토 시장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자산 쪽에 속해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정말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서의 취급이 일어났었고 그게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서 인정이 됐었다면 이번 사태 이후에 금과 함께 오히려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을 텐데 오히려 금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번 어떤 해프닝 에 관한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위치에 관해서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에 관한 갑론을박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주말 사이의 시장을 조금 지켜봤었고요. 실제로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매도가 일어났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폭락했었던 그 상황들 나타내는 그러한 좀 차트도 같이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금 차트와는 또 상반된 흐름들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위치가 금융시장에서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에 관한 정확한 정답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해프닝들 우리가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시장에 관해서 있었던 이제 폭락에 관한 또 하나의 해석들 같이 들려드렸고요. 자, 오늘 또 본 주제로 넘어가서 또 인사이트들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미국 기관의 비트코인 본격 투자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말에 있었던 그런 중동발 리스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비트코인 양호한 흐름으로 조금 이어져 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시장에 또 좋은 소식들, 좋은 데이터적인 자료들이 좀 많았었던 그런 주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또 인사이트들 모아오면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었을 때 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개인들의 어떤 투자보다는 기관들의 투자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증거들, 그 데이터들 오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하나의 이야기는 테더의 CEO,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더의 CEO가 또 트위터를 통해서 게재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은 이 USDT라고 하는 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서 또 다양한 코인을 구매를 하거나 또 혹은 그냥 예금 계좌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테더에 관한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테더 자체의 잔고량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테더의 CEO가 사실상 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테더를 자국의 예금 계좌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트위터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신흥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지털 달러가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평가절하된 대상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에 따른 자국의 통화 가치를 유지하지 못했던 예를 들자면 터키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혹은 최근에는 또 아르헨티나
통화에서도 굉장히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이렇게 자국의 통화 가치를 유지하지 못했던 그런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크립토 시장에 있는 USDT를 굉장히 많이 예금 계좌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국가의 국민 입장에서는 달러를 대신 사용할 수 있지만 달러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책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로 또 환전이 되는 어느 정도 가치가 고유하게 유지가 되는 그러한 디지털 통화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국의 통화 가치는 눈을 뜨면은 10%씩 폭락하고 20%씩 폭락을 하게 된다면 저 같아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그 사용량을 늘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단순히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뭐 우리가 코인을 사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각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을 사는 그러니까 코인을 사는 한 가지 방식을 넘어서서 자국의 통화가 평가절하된 그런 국민들에게 당좌 예금과 또 예금 계좌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그러한 또 의미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낮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GBTC의 유출량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유출량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기존의 운용을 하고 있었던 GBTC보다 수수료가 낮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수정본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이제 수수료를 낮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그 전에 있었던 GBTC에 관한 유출량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현재 시장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BTC에 관한 유출량들이 사실상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을 떠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뭐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로 갈아타는 그런 동향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케일에 관해서 GBTC에 관해서는 계속되는 이제 데이터 분석들을 함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미국의 은행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본격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채택하는 경우들이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뭐 증권에도 일부 투자를 하고 혹은 뭐 금과 같은 자산에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이제 거래소 리스크도 있었고 또 비트코인의 인식 자체도 이제 금융 당국에서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그런 환경적인 이유들도 있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나서 이러한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로 채택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자금 유입들이 늘어갈 것이다라는 게 크립토 시장에서의 어떤 희망 회로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희망 회로라기보다는 크립토 시장에서 예상했던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대표적인 투자 은행들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은행과 투자사 12곳에서 3월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했다라는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은행들, 투자 회사들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관해서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SEC가 12일 날 공개한 기업 투자 현황 신고서 목록에 따르면은 이렇게 많은 이제 투자 회사와 은행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기관들, 은행들 그리고 또 투자사들이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건 개인 투자자를 넘어서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될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가 폭증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메리칸 내셔널 뱅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인스크립션 캐피탈이라든지 BCS 웰스 매니지먼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쉽게 알만한 그런 큰 은행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미국의 은행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러한 또 은행들과 투자사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은행에서도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그런 투자 운용사들은 IBIT, 이제 블랙록이라든지 GBTC, 그리고 피델리티,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선택을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SEC가 공개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공개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샀습니다라고 공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시 때문이더라도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흥행성 여부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의 비트코인 보유량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GBTC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아크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를 좀 각각 나타내는 겁니다. 운용사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4월 12일 기준으로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933 비트코인을 또 일주일 새에 사들이고 있다는 게 보여질 테고 피델리티 역시도 블랙록에는 못 미치지만 2,5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정황들 포착이 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유출량을 걱정하는 회사인데 그레이스케일은 역시나 비트코인을 덜어내고 있고 토탈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덜어내는 물량들이 이제 끝나게 되게 된다면은 또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자금 유입들도 굉장히 크게 늘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홀딩하고 있는 물량들 전반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26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은 계속 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31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보유량에 관한 갭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 이러한 물량들을 계속해서 무난하게 덜어내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시장에 관한 유입들만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12개 정도의 미국에 있는 은행과 투자사들이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미 선택을 했다, 채택을 하고 매수를 했다라는 그러한 공시까지도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미국 기관들의 비트코인 본격 투자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면 좋을 그런 인사이트인 것 같아서 오늘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또 가지고 온 표들을 참고를 하셔서 또 시장에 관한 유입과 유출량들 같이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운용사들뿐만 아니라 앞서 보여드렸었던 투자 은행들 역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로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꼭 놓치지 않고 또 시장에 관한 흐름들 같이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 자료들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또 비트코인의 폭락으로 많이들 노여워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흐름들 여러분들 보다 객관적으로 조금 분석하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내일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